이번 시즌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팩트로 돌아온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비시즌 동안 우리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오래 기다린 만큼 바로 소식 전해주시죠. 기다리셨나요?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첫 이야기는 조금 이제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변화가 없죠. 하지만 남자부는 이 외국인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워낙 변화가 커서 이 점을 좀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남자부 이제 7팀을 찾아보면은 5팀이 외국인 감독입니다. 한국전력과 삼성화재 두 팀만 빼면 전부 이제 외국인 감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토미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핀란드 국적이고, 오기노 감독은 일본 국적이죠. 그리고 새로운 우리카드의 파리스 감독은 브라질, 프랑스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 불란 감독, 현대캐피탈의 불란 감독은 프랑스, 그리고 이제 KB 손해보험의 새로 이제 감독 대행을 맡게 됐죠. 이 마틴 수석 코치는 아르헨티나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당 사용하는 언어가 최소한 3개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또 스태프까지 데려오면서 규모가 커져서, 그러니까 감독, 선수, 뭐 스태프까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전과는 아예 차원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도 올해는 좀 국적도 다양해졌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영어를 쓰는 선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국 통역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번 시즌부터는 중요한 게 통역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감독의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통이 달라질 거거든요. 사실 근데 배구에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감독의 소통, 그리고 선수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그 역할을 하는 통역들이 얼마나 원만하게 전달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됐습니다. 확실히 좀 이 시즌을 좀 치르다 보면 통역들도 화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간 감독의 이 성대모사를 하는 듯한 또 모습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말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맡은 역할이 좀 다양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 통역이 일단 그 감독이 하는 말의 그 감정까지도 같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선수들이 이제 내가 감독한테 혼나는 건지 통역한테 혼나는 건지 살짝 헷갈릴 때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까지 전달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경기가 끝나고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거의 막 개인 매니저 같은 역할도 하기도 해요. 같이 뭐 쉬는 날 같이 식당도 가줘야 되고, 뭐 부모님이 한국에 온다 그러면 또 같이 의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통역이 한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일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통역의 역량에 따라서 또 팀에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또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V리그에서 이 통역의 규모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7개 구단 파악을 해보니까 네. 총 19명입니다. 거의 20명. 남자부에서만. 군대로 네. 따지면 거의 소대급 규모인 건데요. 일단 현대캐피탈이 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감독, 코치 통역을 따로 두고요. 스페인어, 중국어, 선수 통역도 두고 있어서 4명이나 되고요. 뭐 삼성화재, 한국전력, KB 같은 경우는 2명인데 대한항공, 우리카드, 그리고 OK저축은행은 3명입니다. OK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감독은 일본어를 쓰고요. 네. 피지컬 트레이너는 브라질 사람이라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외국인 선수 루코니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래도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아시아 쿼터는 또 중국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다 한국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 5개 언어가 팀 내에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글로벌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좋은 통역을 구하는 것도 이제 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이 될 것 같은데, 그 구단 입장에서는 통역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시즌에 구단들이 이 통역을 구하느라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언어만 이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배구라는 그렇죠. 스포츠 종목의 특성까지 이해를 하고 그것까지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이해도 또 센스까지 이제 보유한 분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그 능력자를 구하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 구단과 모 구단은 통역 1명을 놓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승자는 조금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한 팀. 결국엔 돈이죠.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이제는 워낙, 그리고 이제 언어가 뭐 일란어,
뭐 중국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버리니까 네. 통역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뭐 다들 잘 구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또 다음 시즌 되면 또 새로운 언어를 쓰는 선수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또 구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이 V리그 남자부 사무국들에서는 또 새로운 또 이 일거리 이런 것들이 좀 생긴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외국인 선수들, 아시아 쿼터 선수들의 요즘에는 외국인 감독까지 또 많기 때문에 이 통역 쟁탈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V리그에 특히나 외국인 감독이 좀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계속 성적이 안 나거나 그러면 이제 계속 변화를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선수들은 한정돼 있고 선수를 바꿀 수가 없으니 계속 지도자들을 조금 바꾸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 여자부보다는 그래도 남자부가 훨씬 더 이제 외국인 감독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이제 자꾸 좀 변화가 필요해서 구단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이번 시즌 좀 가장 큰 변화가 좀 많아진 외국인 선수 또 감독의 비중인데요. 이 시작부터 알찼던 팩트 아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시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